이제 마지막 12장 평가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과제는 측정 단위의 종류와 성질을 알아보고 평가 결과의 점수 표시 방법을 이해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알아본 후 평가 결과에 대한 성적 판정 및 보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척도의 종류와 의미, 점수 표시 방법, 통계적 분석 방법, 평가 결과의 판정 및 보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척도의 종류와 의미에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평가하여 결과를 분석 정리한 뒤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과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정은 신뢰성 있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신뢰성 있고 타당한 평가는 평가하게 되는 사물이나 대상의 속성을 재기 위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따르는데요. 이것을 측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도는 측정의 단위입니다. 수치를 부여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척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척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명명척도입니다. 명명척도는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해서 분류하기 위해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를테면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남자는 1, 여자는 2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명명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열척도는 사물이나 사람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인데요. 시험 성적의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9등과 10등의 점수 차이와 같지 않지만 서열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동간 척도는 수치의 간격이 동일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A 학생의 점수가 100점, B 학생의 점수가 50점이라도 A 학생과 B 학생의 능력 차이가 2배가 아닌 것을 나타냅니다. 비율 척도는 서열성, 동간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 0점인 원점을 가지고 있는 척도입니다. 0kg은 무게가 없고 0cm는 길이가 없는 절대 0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수에서 0점 하는 것은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럴 때는 비율 척도가 아니다 라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런 척도에 이름을 묻는 이런 내용들이 그 과거에 선택형 문항의 임용고사에서는 한 번씩 등장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용을 보실 분들은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평가 도구를 통해서 평가 대상을 평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측정치를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점수의 표시 방법도 잘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원점수, 등위점수,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100점 만점 점수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측정한 결과 얻게 되는 원래 점수가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인위적인 기준점인 0점과 100점을 기준으로 삼아 점수를 표시하는 게 100점 만점 점수입니다. 원점수와 100점 만점 점수를 바탕으로 순서를 세워서 놓고 점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제일 낮은 것까지 순위를 부여해서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등위 점수입니다.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집단을 무조건 100으로 잡아서 피험자가 얻은 원점수를 바탕으로 등위를 매겨서 100부터 0까지 부여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100분위 점수라고 하고, 우리가 100% 똑같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체로 100분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표준 점수는 여러분 수능 치고 나서 아마 이 표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표준 편차를 단위로 하는 모든 변환 점수 척도가 표준 점수다 라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점수들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과거에는 임용에 한 번씩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향후 짧은 기간 안에는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한번 쭉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분위가 어떻다, T점수와 G점수가 어떻다 정도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평가 결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통계적 처리 방법이나 분석 절차 및 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통계적 분석 방법의 종류와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빈도 분석은 크기 순서에 따라 나열해서 각 측정치에 해당하는 대상의 수를 빈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통계적인 절차로 두 변수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상관계수로 표현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도 분석의 종류와 빈도 분석의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학생 때는 집중경향치, 분산도, 편포도 등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현재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관분석의 종류에서도 정률상관계수나 등위상관계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의 판정 및 보고입니다. 측정 단위의 종류와 성질, 점수 표시 방법 및 기초적 통계의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실제 평가 결과에 대한 선적 판정 및 보고 방법입니다. 평가 결과의 처리 방침 및 기구에서 처리 방침은 이렇게 5가지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평가 결과를 처리하는 기구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다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귀에 익도록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 결과의 내용 및 평가 방법에서 지필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6개 살펴보시고요. 수행평가하는 방법들도 역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성적 일람표를 작성하고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가 기록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때는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 석차 등급 등이 산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보고는 근래에는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리가 되고요. 1년에 학기별로 2번 가정통지표나 생활기록부 등이 보고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평가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